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외교안보연구단의 김용기 부연구위원입니다. 첨단 기술 기업을 주제로 챗 GPT에게 물어봤을 때 나오는 답변을 읽어보며 팩트체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첨단 기술 기업 유치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첨단 기술 기업 유치 정책은 국가나 지역 정부가 첨단 기술 기업을 유치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채택하는 정책 및 전략의 모음을 의미합니다. 총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가지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현행적으로는 재정적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지역으로의 기업이 위치를 이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실제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는지가 국내에 들어올 때 매우 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유치가 되었을 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산업들은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첨단 기술 기업 유치 부분에서 이 앞서 말한 7가지의 내용들이 적절하게 버무려져서 다 주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떤 종류의 지원을 제공하는가냐는 질문입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지원 및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국내의 혁신 주체인 산, 학, 연과 그 유치된 기업 간의 공동 연구들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R&D 센터 지원 등 이제 기업들이 유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며 국내의 어떤 혁신 주체들과의 협업이나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와 같은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율특구 또는 FEG, Free Economic Zone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제도를 통해서 국외 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이 기업들이 이제 제조를 하는 경우는 부지를 제공하고 이 부지를 싼 값에 임대료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으며 이들을 이제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이제 FDI로 들어오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현금 지원 제도, 국가 전략 기술 및 신성장 원천 기술의 R&D나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챗 GPT에서 말하는 측면들이 모두 다 반영돼서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모든 정책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1차 투자, 2차 투자, 3차 투자, 이제 R&D 센터의 설립 등 다양한 좋은 사례로서 좀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첨단 기술 보유 기업이 이제 한국의 유치 또는 투자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첨단 기술 기업이 국내 진출 또는 투자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챗 GPT가 이제 설명해주는 사안하고요. 제가 또 연구했던 부분의 관련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2가지 부분을 다 고려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기술 기업의 국내 투자 및 진출의 사유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고객사 그리고 어떤 시장이 존재한다는 측면이 제일 크고요. 2번째는 어떤 제조 부분, 1인당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조 부분의 우수성이 제일 크고 3번째로는 어떤 기진출한 산업들, 다양한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적 지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재정적 지원이나 세제 혜택 같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제 다양한 국내 진출 기업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얻었던 주요한 요소들을 좀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인 세금 감면, 현금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2번째로 이제 부지 제공, 그리고 임대료 감면, 그 다음에 고급 인력의 수급에서의 좀 용이성이 이 대한민국의 강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3번째로는 유치하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들이 고객사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어떤 물류상의 용이점을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대한민국 또는 산업부 아니면 코트라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의 어떤 열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 되게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입지 이후의 지역의 인프라, 정주 여건에서의 최대한 편의를 봐주는 부분들 그리고 인허가 지원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부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들이 이제 첨단 기술 기업이 국내에 이제 투자하고 진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다양한 결과로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첨단 기술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의 장애물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글로벌 첨단 기술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국내에 어떤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정비 제한법이 있고 뭐 아니면 환경에 따른 뭐 유해물에 관련된 법안들, 다양한 형태의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인허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주여건에 대한 것입니다. 정주여건이라는 측면은 어떤 리빙 컨디션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제조시설이 수도권 정비제한법 때문에 수도권 내에 위치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국외에서 자기 임직원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 외국인 학교, 거주해야 되는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장애물로서 좀 작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먼저 미리 준비하고 고려해보고 그리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오히려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유치지원 정책을 좀 추진하는데 참고할 사항으로서 보고 진행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국내에서 첨단 기술 기업을 유치한 성공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의했었을 때 국내에서 첨단 기술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사례는 이제 어떤 국내 기업들의 어떤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제 질문하고자 했던 의도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연구인 첨단 기술 기업의 유치 지원 전략 연구에서 이제 저희가 연구했던 사례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토류 정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어떤 연구 부분 그리고 이 정제 기술 부분에 대한 글로벌한 인정을 받아서 호주에 있는 ASM이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스트래티직 매터리얼의 어떤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서 100% 외국 지분으로 이제 오창의 기업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자동차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의 원재료를 이제 히토류부터 가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이 원재료를 이용해서 자석을 만들어야 되는 업체들이 오창에 따라 입주를 하게 되는 어떤 후방 부분에 더 큰 영향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앵커 기업이 없는 되게 이머징 섹터의 기술들 분야에서도 충분히 관련된 업체를 국내에 어떤 유치를 할 수 있고, 이 유치된 것을 통해서 국내의 후방 산업들이 같이 입지를 같이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어떤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 기업 유치 지원 전략과 어떤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산업들이 존재할 때 첫 번째는 반도체나 배터리와 같이 우리나라의 글로벌 플레이어인 앵커 기업들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앵커 기업이 없는 이머징 섹터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증설이나 신설이나 어떤 투자의 단계를 확대해서 장기적으로는 R&D 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R&D 센터의 유치를 통해서 국외 고급 인력인 연구자들과 국내 혁신 주체인 산학연의 연구자들, 장기적으로는 어떤 제조 부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술의 발전이나 어떤 협업을 통해서 혁신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측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크고요. 실제 일을 진행하는 측면에서는 인허가와 같은 문제, 아까 장애물에서 말씀드렸던 인허가 지원을 좀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전담 기구들을 좀 꾸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글로벌 기업 연계 부품 국산화 정책이라는 사업을 조그맣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업들이 이제 어떤 선정 절차를 거쳐서 글로벌 소부장 기업들의 밸류 체인에 참여하는 방안들을 유치한 지자체와 그리고 그 지역에 유치된 국외 기업과 그 지역에 위치한 국내 앵커 기업들이 이제 협업해서 만들어 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글로벌 소부장 기업들이 국내에 유치된 이후에도 이 기업의 밸류 체인에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어떤 정책적인 우선 사항으로도 반영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앵커 기업이 많지 않은 이머징 섹터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히토류 부분의 어떤 기업 유치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업이 국외 국영기업과 연계가 돼서 100% 투자를 받아서 유치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 연구개발의 어떤 역량이 국외 기업의 투자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즉, 국내에서 진행한 어떤 R&D가 특정 산업의 엔드 유저와의 어떤 접점이 잘 마련됐다는 것이죠. 산업의 엔드 유저와 R&D 이 두 접점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지방대학의 유휴부지 등 이미 인허가를 받아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대학의 부지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리소스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지자체와 그리고 중앙정부 그리고 연구자들 간의 어떤 협업과 네트워킹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첨단 기술 기업의 국내 유치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첨단 기술 기업이 국내 유치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쓰고 있고 어떤 정책들이 활용되고 있고 어떤 기업들이 들어왔는지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